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할 찐이의 찐이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음, 저는 새벽에 4시 2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갔다 오고 반신욕도 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모임들이 있어서 약속을 잡아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 요즘에 제가 지내면서 2019년도에 새로 만나는 인간관계들도 있고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30대 초중반에 읽었던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꺼내게 됐어요. 제목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네. 책이 여러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 책으로 지금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챕터별로 유튜브를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꿀을 얻고 싶으면 벌통을 걷어 차지 마라. 두 번째, 인간관계의 비결. 세 번째, 이대로 하는 자는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외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요. 꿀을 얻고 싶으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생각해보면 어제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살지는 않으시는지요? 저는 어제도 또 그러고 보니까 누군가를 좀 많이 비판한 것 같아요. 다시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저를 많이 좀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 어떤 미국의 범죄자가 있었어요. 이 책에. 근데 그 범죄자가 쌍권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크롤이라는 사람이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에 그에게는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굉장히 지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한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악한 죄인,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요.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에서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판은 쓸모가 없다.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하는 게 비판이랍니다. 그래서 비판은 위험하다.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엄청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인간관계의 비결입니다. 인간관계의 비결에서 저희 이제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 있잖아요. 그 프로이트는 저희 안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 두 가지 동기유발되는 게 있대요. 첫 번째 성욕이고 두 번째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그 두 번째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자면요. 저희는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나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대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인정의 욕구에서 갈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욕망, 동경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는 갈망이라고 더 많이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는 정신병자들이 많잖아요. 뭐 미국에 뿐만이겠습니까? 근데 이 정신 이상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또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신 이상을 일으키면 대부분 다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정신 이상자가 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상태, 그 정신 이상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여기에 이제 권위 있는 의사가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낫게 하지 못하더라도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신 이상자들을 낫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의사가 이야기하는 말이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녀를 회복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합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정상이었을 때보다 정신 이상을 가졌을 때 더 많이 행복하게 산다. 라고 현실 세계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사분은 굳이 그분들을 회복시키지 않더라도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자기의 어떤 그 중요성과 이상향들을 자신이 만든 어떤 상상의 세계에서 많이 펼쳐내는 거죠. 그것들이 정신 이상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그 앤드류 카네기가 그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에게 엄청 많은 연봉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연봉을 많이 준 이유가 슈왑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도 마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슈왑에게 굉장히 높은 연봉을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슈왑이 그 사람에게 슈왑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뭘까요? 칭찬과 격려다. 질책만큼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일을 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려고 노력하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저는 진심으로 그 일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슈왑은 하나 더 강조합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보다 질책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슈왑이 한 말은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성공을 거둔 비결 중에 또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앤드류 카네기도 직원들을 남몰래 굉장히 많이 칭찬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과연 칭찬인가 아첨인가라는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는 것들, 아첨하는 것들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칭찬, 찬사라고 바꿀 수가 있는데요. 또 찬사는 진심이고요. 아첨은 위선이다. 찬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아첨은 입에서 그냥 흘러나온다. 찬사는 이타적이고 아첨은 이기적이다. 찬사는 일반적으로 환영받지만 아첨은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또 어떤 그 명언이 있어요. 그 명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아첨하는 친구를 두려워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부분에서 두 번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대로 하는 자는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외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챕터 부분에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해리 포드가 말하기를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이가 편식을 해요.
그 아이가 3살짜리 아이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적어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내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두 번째, 아빠는 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말이 과연 3살 먹은 아이가 편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잘 보니까요. 그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그 아이 집 앞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말썽꾸러기 그 아이의 자전거를 빼앗아 타는 악동 아이가 한 명 있었죠. 그 아이는 덩치가 큰 거예요. 힘도 세고. 그래서 잘 관찰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아이에게, 편식하는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저 아이가 너 세발 자전거를 훔쳐가는데 저 아이에게 내가 이길 수 있으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도 찌고 힘이 커져야 돼. 그러면 저 악동을 이길 수 있어. 그 아이가 원하는 그 마음을 읽어준 거죠. 그 방법으로 편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아이가 또 그런 문제를 마주치다 보니까 또 할머니와 함께 자는데 계속 밤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줌을 싸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아이를 야단치겠죠, 첫 번째는. 계속 입으로 오줌을 싸니까요. 빨래도 해야 될 거며. 그죠? 너무 힘들겠죠.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아이가 할머니처럼 나이트 가운을 입고 싶어 한대요. 그걸 잘 관찰해 보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 내가 그 오줌 싸는 나쁜 버릇을 고치면 할머니와 같은 파자마를 사주겠다. 나이트 가운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거 뭐냐? 침대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줌을 싸지 않으면 침대를 사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고치려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과 고쳐야 될 행동 부분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 이대로 하는 자가 세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 3가지. 첫 번째, 비판, 비난,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라고 데일 카네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고백하지 못한 분들, 그죠? 그럼 어떻게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그런 부분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또 신학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부모들, 새로운 선생님들, 또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